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이 블링컨 장관의 방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북한 인권 관련 언급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사실 다루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다고 봐도 좋을 만큼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장관이 선봉에 서가지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열린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특히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주민들에 대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 흘러가는 이슈가 아니고 그냥 일회성 이슈가 아니고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항상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에서 중심에 두고 최우선시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17일 브리핑한 내용에서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로베르토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이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촉진하려는 민주주의 동맹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욱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언 전 부차관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기초로서 인권과 안보 문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자적인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이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헌신할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력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가 15일 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펴낸 이 한미동맹을 위한 권고사항이라는 보고서, 이거 우리 와이타임스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한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CSIS의 존 햄리 소장하고 조지 풋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곧바로 블링컨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14일 한 발언입니다. 리비어는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 대북 협상이 깨질 위협이 크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과 아울러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 1월 30일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국제재판소를 세우는 등 이런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나선 셈입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또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을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이런 북한 인권 고론은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18일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기권을 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그러면서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 억류, 성폭력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같은 7개 나라하고 일본이 북한에는 아동을 포함해가지고 약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고문과 강제노동, 약식 처형, 굶주림과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 정권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씨가 위원장이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어떤 엉뚱한 짓을 했냐면요. 북한의 요구를 이게 유엔의 공고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국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파문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유엔 차원의 공고인 것 같이 사실을 호도해가지고 북한 입장을 우리 정부한테 권고한 셈이 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05년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11년간 표류하다가 2016년 3월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 인권재단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그런데 이 북한 인권법은 지금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시로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과 이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인권 문제에 관련 총 6차례 의견 개진 요구,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한국이 무리한 대북 유화책을 구사하다가 인권 후진국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코미디는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이 사무소가요,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인 국제기구인데요. 그 기구가 바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2007년부터 6년 동안 부대표를 지낸 곳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코미디죠. 자, 이렇게 북한 관련 사안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죠. 이 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한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 이미지를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에게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을 향해서도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까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다루기를 융단 폭격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정작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북한 인권 논의 자체가 평양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제쳐둔다 그러면 북한에는 무시당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나서니까 이 북한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 등이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칭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가 열린 18일 북한 최선희는 담화를 냈죠. 그 담화도 바로 이런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 표시로 여겨집니다. 북한이 이렇게 긴급하게 담화를 낼 정도로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사실 북핵 이슈보다도 더 북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왜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의 결론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에게는 급소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인권 문제 역시 중국이 가장 피해가고 싶은 아젠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선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북한에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강도, 이게 강하다, 세다, 약하다, 이런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핵이나 미사일 같은 이슈에 대해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세적 입장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이건 북한과 협상을 진지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대자를 했을 때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기라도 한다 그러면 당장 북한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볼 겁니다. 협상 깨지겠죠.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미국이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이 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밀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예 북한을 완전히 항복시켜버리겠다 이런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북한에게 있어서도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중국의 인권 문제하고 함께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작태가 논의가 될 겁니다. 자, 북한에 대한 이런 인권 이슈의 종착점은 뭐냐? 당연히 김정은 정권의 교체로 귀결될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나라 중국의 본격적인 인권 압박에 앞서서 아마도 북한에 대한 거센 공격이 우선될 겁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인 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당연히 이 여파가 중국에게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옹호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겁니다. 인권 이슈를 통한 도미노 전략을 미국이 펼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 인권 어젠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 나온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청취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북한 인권 보고서들을 내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 조성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압박보다 더 엄청난 무게로 김정은에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면서 또 군사적 도발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는 미국의 군사 옵션이 작동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분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환호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나가는 이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